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이렇게 내정이 돼서 네. 임명장까지 받았다가 하루 만에 아들의 학폭 문제가 네. 이게 드러나면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왜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됐을까? 네. 이러한 인사 참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인사인 것만은 분명한데 네.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한테도 크게 누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데 대해서 네. 이건 여야라든가 이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저는 피해자가 학폭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위 검사, 예? 서울지방검찰청의 그 고위 검사잖아요. 인권부장인가 있으니까 고위 검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의 신청 뭐 중단 요청 뭐 해가면서 끝까지 피해자들 어떻게 보면은 계속 괴롭혔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의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이거 사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범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은 국민 여론이 시대적인 거울을 봐야 돼요. 네, 법률적인 잣대가 아니라 시대적인 거울, 학폭, 또 그 조국 이후에 나타난 아빠 찬스, 여기에 대한 분노를 우리 그 윤석열 정권이 조금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그래도 하루 만에 네. 그 발령 취소를 했다는 거. 또 하나는 지금 검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좀 나온 게 다행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빨리 좀 조치해야 됩니다. 책임질 사람은 지고 시스템을 바꿀 사람은 바꿔야 되는데, 아니 그 처음에 인사 검증할 때 추천할 때 경찰청장이 물론 대통령실하고 상의는 했겠지만 정순신 하면 대통령이 다 알 거 아니에요. 특수부 검사니까. 예? 대검 또 네. 중앙지검에 있을 때 같이 근무를 그러니까 하는 다 아니까 이게 자기네끼리 검증하다 보니까 다 넘어간 거 아니냐. 대통령이 오케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1차 검증이 왜 인사 추천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하거든요. 네. 그거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호 인사비서실 비서관 다 이원모, 검사 출신이죠. 이원모. 예, 이원모 인사비서관 다 검찰 출신이잖아요. 이시원 네. 공직기강 비서관.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네. 법무부 다 검사 출신이지 하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세 번째로는 2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여기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끼리 검증하고 검사끼리 추천하고 다 대통령이 검사고 하다 보니까 다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동종교배입니다. 네. 예? 동종교배가 위험해. 이종교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검사 출신이 추천하고 검사 출신이 검증하고 검사 출신이 임명하고 검사 출신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국민들 뜻하고 반대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국 사태하고 비슷하다. 예? 조국 사태하고 같은 점은 자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아버지 엄마가 나섰다는 거,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 거. 조국도 서류 조작하고 입시 서류 조작했지만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조국 아들 딸 때문에 대신 학교 못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조국하고 좀 다른 점이라면은 조국은 불법도 자행했거든요. 서류 위조도 하고 많이 했지만 이 정순신은 서류 위조한 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같은 점도 있고 나쁜 다른 점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큰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이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고 최근에 그럼요. 뭐 드라마도 그 학폭을 다루는 드라마가 아주 그냥 인기 그럼요. 폭발을 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순신 전 본부장도 아니죠. 네. 정순신 씨의 그 아들의 네. 그 피해자한테 했다는 여러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럼요. 야,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검사 네. 아버지를 둔
그렇죠. 뭐 아들의 그 네. 기세 등등함이라는 게 아주 그냥 너무 이 지나칠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우리 아빠가 판사랑 잘 알아서 그 재판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다. 예? 예, 뭐 검사라는 게 그 뇌물이면 다 통하고 뭐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랑 같은 학교를 다닌 거예요. 예? 가해자는 이런저런 대법원까지 하고 집행정지 소송하고 하면서 거의 졸업할 때까지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학폭 그늘 때문에 물론 언어폭력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언어폭력은 폭력으로 안 했지만 지금은 물질적인 주먹폭력보다 언어폭력은 지금 더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자기네끼리 검증하다 보니까 소홀히 한 점은 틀림없이 있다. 그리고 학폭도 저희 어릴 때는 학교 가서 한 대, 두 대 맞는 건 예사일이었거든요. 예. 별로 화도 안 냈어요. 그냥 때리고 맞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어디 한 대 맞아서 코피라도 맞을 수 있게 코 맞고 있으면은 삼촌이나 형한테 또 맞았어요. 너 왜 이렇게 맞고 다니냐고. 예. 예, 그럴 정도로 이 폭력이라는 거, 언어 폭력은 폭력도 안 치고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잣대, 시대적인 거울을 윤석열 정권이 여기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자식이 어떻게 보면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잖아요. 자식 하나가 지금은 옛날에 이 구중궁궐 왕의 어떻게 보면 세자 수준 아니에요? 한 명 뭐 이런 큰 귀한 아들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뭐 인사검증단이랄까 예. 또 한동훈 장관도 정무적인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은 그냥 이거 제도적이고 뭐 시스템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개탄해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큰 인사 어떤 실책을 범해놓고 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얼마 전에 1월 달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동아일보. 에서 아주 잘 나가는 기자인데 대통령실 들어왔다가 그 아랍에미리트 순방 때 대통령실에 그런 대통령의 일정이 외부로 좀 유출이 된 일이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뭐 이재명 부대변인의 책임도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유출한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갖고 사퇴했죠. 멀쩡하니 회사 잘 다닌 사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영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이재명 이름이 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랑 이름이 나빠서 이렇게 나간 걸로 뭐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뭐 일정 유출도 물론 뭐 대통령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방문할 때 일정이 일부 언론에 노출된 것 때문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엄하게 물으면서 검찰 출신, 검사 출신끼리의 그 이너서클 자기네끼리는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걸 국민들이 얼만큼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정순신 그 변호사가 그 임명됐을 때도 국가수사본부장 뭐 취임은 안 했습니다. 임명됐을 때 그랬잖아요.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이다. 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수사의 최종 목표는 정의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럼.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유죄 판결이다. 그러면 억울한 놈도 수사해서 유죄 때리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윤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검찰이 사사건건 수사하고 괴롭히면은 대법 가서 무죄를 받아도 그 사람은 망신창이가 된다. 실제가 그렇잖아요. 억울한 사람 제주에도 많거든요. 네. 예, 그 화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근데 검찰들은 계속 수사를 오라가라 해요. 검사들 제가, 특히 이 사람들 다 특수부들 아닙니까? 특수부 출신들. 이 사람들이 똘똘똘 뭉치고 이 사람들한테 한번 끌려갔다가 해가지고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뽑은 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워낙 심하니까 화가 나서 정의를 실현하라고 뽑은 거지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뽑은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하다못해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그 재판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증언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재판 끝나고 나가는데 이렇게 부르대요. 너 좀 이따 부를 테니까 기다려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잠을 못 잤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이번에 왜 국무총리 하는 일 없지만 총리 비서실장 있잖아요. 거기도 검사예요. 예. 요직은 다 검사들이 지금 다 검사인데 이러다 보니까 진짜 검찰 특권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야. 검찰 중에서도 또 특수부만 해요. 네. 예. 우리나라 검찰 해봤자 뭐 한 2, 3천 명 되잖아요. 그 특수부 몇 명이겠습니까? 그 사람들끼리 자리 주고받고 권력 행사하고 이렇다면은 국민들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정순신 사태가 검찰 특수부 출신끼리 이너서클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자라든 문책이나 시스템 규명 이런 거가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권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네. 많은 비난이 있는 게 뭐 본인의 여러 가지 네.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법부를 우리법 연구회 무슨 네. 인권법 연구회 자기네끼리 다 해먹었죠. 이 사람들이 특정 서클이 다 장악해버렸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이 법관들이 법복을 벗어 던지고 다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빚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씨를 아주 바로 임명 철회를 한 것은 정말 잘한 조치인데 잘했어요, 그거는. 예. 이 언론이라든가 여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네.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답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점이 그거죠. 문재인은 조국이 그렇게 범죄 행위가 많고 서류 조작하고 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임명했잖아요. 그게 문재인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취소했어요. 예, 임명 안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걷는 기대는 문재인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예, 좀 더 국민의 마음을 비교해야지. 문재인은 저런 대통령 같지 않은 사쿠라 대통령이고 저 운동권 대통령이잖아요. 진영 논리만 하는 대통령 자격도 없는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낫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특권 공화국이라는 이 이미지 빨리 저는 부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보다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지금처럼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네. 또 쓴소리를 하는 게 우리 언론이 해야 할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그래도 뭔가 좀 잘못됐다 하는 경우 가리지 않고 그럼요. 쓴소리도 하고 예. 충고도 하고 그럼요. 조언도 하는 그런 게 언론이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경제 기자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이 특정 이너서클끼리 집단을 이루는 데가 기업도 빨리 망하더라고요. 네. 옛날에 다 망합니다. 대우그룹, 그 동양그룹 이런 데는 서울법대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밀거든요. 네. 그런 회사 망하더라고요. 네. 근데 삼성그룹, 현대그룹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름도 없는 어디 저 지방 대학도 아니고 지방 초급 대학 나온 사람 CEO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잡탕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경영은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법대 나온 사람도 필요해요. 소수 엘리트들. 하지만은 또 몸으로 때우는 사람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법대 출신, 검찰, 특수부 출신 이렇게 자꾸 영역을 좁히다 보면은 그 이너서클들끼리는 이게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동종교배가 아니라 이종교배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섞여
가야지 조직이 더 발전한다고.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럼요. 미국이 왜 위대한 나라입니까? 세계 각국의 잡탕들이 오잖아요. 그거를 잘 걸르고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 해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